하쌤입니다. 21년도 7급 시험 자료해석 문제 과연 계산하지 않고 눈으로 풀 수 있을까? 풀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죠. 자, 어제 3번 문제를 풀었었는데 리얼에 대한 설명 내가 원하는 멘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내가 했던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보고 바로 잡겠습니다. 자, 디귿 리얼이죠. 그래서 리얼을 보면 되겠죠. 금융성 채무는 매년 국가 채무의 50% 이상이다. 자, 앞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MEC 관점에서, 즉 겹치지 않고 빠짐없이 관점에서 보면 이것의 합은 이것이죠. 자, 이것이 이미 반을 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 이상이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답은 자동으로 2번으로 정해지죠. 방금 확인했듯이 어제 했던 멘트는 잘못되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이것과 이것의 합이죠. 그래서 50% 그러면 이것의 2분의 1이라는 얘기죠. 자, 밑에 적자성 채무를 보면 이것은 이것의 반에 미치지 못하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금융성 채무가 2분의 1에 미치지만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되죠? 반을 차지하지 못하죠. 그래서 매년 50% 이상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것을 바로 잡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 문제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보고서는 약간 웃었습니다. 거의 중학교 2학년 수준의 난이도죠. 그러나 어쨌든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 하니까 풀어볼 가치는 있죠. 자, 1000kg 투입하는 경우 폐기 처리 공정 전달 총량은 얼마인가 밑에 이렇게 계산법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1000의 단위를 1로 봤을 때 1.0은 얼마일까? 단위기에 대한 이해죠.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죠. 사실은. 자, 1000을 넣었습니다. 0.9입니다. 그러면 900이죠. 자, 0.1 제자급이죠. 그래서 여기는 얼마죠? 100이죠. 자, 0.5 들어갑니다. 그러면 50이죠. 950. 그래서 950 잡고 여기서 폐기로 가는 경우 0.2 그러면 190이죠. 자, 여기서 100에 50이기 때문에 50 이 두 개를 더하면 240이죠. 자, 너무나 쉬운 문제지만 이와 같은 로지컬 싱킹에 대한 이해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또 단위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너무나 쉽지만 틀린 학생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출제자는 틀린 학생 골라낼 것인가 아니면 기본 점수를 줄 것인가 이 두 가지 무엇인가 판단해서 고민도 했겠죠. 자, 6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 역시 내가 보기에는 중2 수준의 난이도 문제 유형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다 풀 거냐? 내가 보기에는 이와 같은 문제를 푸는데 강의 의존한다 그러면 마이너스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죠. 다만 이 진술을 보는 눈이죠. 나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료에서 문제 진술은 해석형과 계산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계산형 진술을 먼저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해석형 진술을 먼저 봐야 되죠. 계산형 진술에는 이와 같은 표현이 들어가죠. 자, 이렇게 체크하면 이제 두 번째와 마지막 이 두 개가 해석형 진술이죠. 그래서 이것을 먼저 보는 게 더 빠른 판단이 되죠.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을 익히는 게 더 좋습니다. 직접 풀어보세요. 자, 7번 문제는 NCS 문제 유형과 거의 비슷합니다. 결국은 PC의 7급 문제와 NCS는 서로 비슷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개 과목 옳은 것을 고르면 하고 묻고 있죠. 보기 보세요. 80점 이상이다. 10점 이하이다. 가중치를 적용한다. 자, 평균이 높다 낮다. 그러면 이 두 개는 계산형 진술이죠. 그래서 디귿과 리얼을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자, 리얼을 보세요. 갑, 무, 성적, 평균 점수, 남학생, 여학생 관계를 보라는 얘기인데 병이 과연 남자일까 여자일까 모르죠. 이럴 때는 남자를 한번 뒀다가 또 한 번은 여자로 두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 그리고 여자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다시 합니다. 자료는 해석이라 부르지 계산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잘하면 빨리 판단할 수 있죠. 자, 리얼에서 수학 점수 평균을 묻고 있죠. 남자, 남자, 남자. 이번에는 여학생입니다. 여학생, 여학생, 여학생. 자, 합이 크면 평균도 크죠. 왜냐하면 조건이 동일하기 때문에 평균을 계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합이 크면 평균도 큰 거죠. 계산할 필요 없이 서로 비교해 주는 거죠. 그러면 남자가 더 크죠. 그래서 여학생보다 높다. 맞습니다. 리얼 빨리 판단해야 되죠. 이렇게 넣으면 이제 1번과 3번을 버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것 보세요. 가중치를 적용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이 가중치 문제 풀이입니다. 이 가중치를 다 계산하려고 그러죠.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제시하는 방식대로 따르면 아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나는 동그라미 또는 네모를 표시하라 그러죠. 자, 각각의 과목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체크하는 거죠. 자, 국어에서는 정입니다. 영어는 무죠. 수학은 정무입니다. 그러면 두 번 동그라미를 받은 정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더군다나 가중치가 0.4, 0.4입니다. 그래서 계산할 것도 없이 정이 되는 거죠. 이것이 맞죠. 그러면 답은 어떻게 될까? 자, 디귿 리얼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기억과 니은 이 둘 중에 하나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짧은 것을 먼저 보는 게 좋죠. 자, 기억을 보겠습니다. 국어 평균 점수 국어랍니다. 평균 점수는 80점 이상이다. 이거 전체를 다 합해서 계산해야 할까? 그러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때는 가평균을 쓰는 겁니다. 80점을 두고 가평균 편차를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플러스 10이죠. 플러스 5, 마이너스 20, 어떻게 되죠? 플러스 15죠. 마이너스 5입니다. 자, 편차의 합은 항상 제로야 하는데 이것을 계산하면 자, 플러스 15, 15. 그러면 30이죠. 자, 마이너스 25. 그러면 전체 플러스 5가 됩니다. 자, 학생 수가 있기 때문에 5으로 나눠줘야 되죠. 그러면 1이 나오죠. 결국은 이 평균은 8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평균의 원리를 잘 이용하면 쉽게 풀 수 있죠. 니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평균 원리를 이용하면 계산하지 않고 빨리 판단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피시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서 가중치를 주고 있죠. 자, 만족도를 구하는 산식에서 표준 편차는 여기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평균만 가지고 빨리 판단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합니다. 비교합니다. 그리고 가중치를 가장 높이 두는 항목에서 가장 큰 점수를 받은 놈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그러면 계산하지 않고 답을 가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자, 실제 SS 기출문제죠. 자, 총점 80점 이상 합격이다. 합격자 짝지어라 그러죠. 밑에 보면 과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봐야 되겠죠. 과락은 지역 기초 능력 60 미만 없습니다. 자, 의사소통 50 미만 여기 있죠. 문제길 능력 45 미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A와 D를 버린 상태에서 이제는 비교하는 거죠. 자, 직업기초 능력에서 가장 많이 점수 받은 놈 2, 의사소통에서 가장 큰 점수를 받은 놈 2, 문제길 영역에서 가장 큰 점수를 받은 놈 B죠. 그러면 자, B와 E는 합격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가장 큰 점수를 가장 많이 받은 놈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비교하면 됩니다. 통계표 작성의 목적은 관찰, 비교, 해석이죠. 특히 비교를 잘 해야 합니다. 그러면 답은 바로 눈에 보이는 거죠. 자, 이 문제에서 우리는 동그라미 쳐서 답을 찾는 여하튼 문제 풀이법을 익혔죠. 그래서 11번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동그라미 치면 답이 바로 눈에 들어오죠.
자, 발문에서 월간 출근 교통비 가장 많이 지출한다. 이 순서를 잡으라는 거죠. 그러면 월간 출근 교통비 이것이 종속 변수가 되는 거죠. 자, 종속 변수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독립 변수가 있겠죠. 자, 이동 거리 이와 같은 요건들이 독립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면 계산하지 않고도 답을 찾을 수 있죠. 자, 교통비가 가장 많이 든답니다. 이것은 절대 불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이동거리에서 가장 불리한 놈, 1회당 대중교통 요금에서 가장 불리한 놈, 이동거리에서 가장 불리한 놈, 자, 출근 횟수에서 가장 불리한 놈, 저소득층 여부에서 가장 불리한 놈. 그러면 을이 바로 잡혔죠. 자, 두 번째, 동그라미 횟수를 많이 받은 갑이죠. 이렇게 하면 바로 답을 정할 수 있죠. 그래서 개념적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학생들에게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이 관점에서 문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동그라미 치면 된다 이거죠. 재정 규모가 가장 큰 것, 이것이 바로 뭐죠? 종속 변수죠. 그러면 개인, 단체, 특별회원 이것이 독립 변수죠. 자,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절대적인 것은 개인 회원 인원수죠. 그러면 답은 C죠. 자, 이번에는 실제 코레일 NCS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복잡한 내용을 주고 있죠. 자, 여기서 가장 저렴한 가격 소모품 구입이랍니다. 경제활동 원칙에 대한 이해죠. 어쨌든 전체 비용은 가장 적게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종속 변수죠. 그러면 이제 각각의 업체들이 제시하고 있는 판매 가격이 독립 변수가 되는 거죠. 자,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구매 신청서를 보세요. 가장 많이 찾는 물품, 이것이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C 물품을 먼저 보는 거죠. 가장 낮은 가격은 이렇게 잡혔죠. 두 번째, 많이 찾는 물품은 E죠. 가장 낮은 가격 체크하면 바로 답을 가로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지 않고 답을 찾고 싶다면 개념에 대한 이해를 갖춰야 합니다.